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 1호선 영등포, 부천, 부평을 찾아갔죠. 오늘은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의 중심지인 수원과 의정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강 이남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바로 이 수원역일 겁니다. 수원역은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태어나서 120년간 수원을 지켜온 터줏대감이죠. 수원역을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산이 돼서 수원은 인구 약 120만 명의 거대 도시가 되었고, 최근에는 특례시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대 수원은 철도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경기도 동남부 여주 지역의 쌀을 수려선, 그러니까 수원과 여주를 이어주던 좁은 궤도 협계열차에 실어서 수원으로 와서 같은 회사가 운영하던 수인선으로 옮겨 실어서 인천항에 놓으면 그곳에 있던 정미소에서 쌀을 가공을 해서 일본을 실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농민들이 쌀이 부족해서 굶었고, 일본에서는 조선에 쌀이 들어오니까 쌀값이 폭락해서 또 공궁에 시달렸습니다. 한편 이 식민지 시기 초 또는 대한제국 말기에 타이완 총독부에서 천일염 기법을 조선 측에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인천 주안에서 천일염에 의한 소금 제조가 시작되고, 그 소금을 수인선, 수려선에 실어서 쌀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면 소금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반도 내륙으로 전달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주와 수원간은 물류망이 형성되고, 여주 사람들, 이천 사람들, 용인 사람들이 이 수려선 열차를 타고 수원에 와서 장을 보게 되죠. 제가 지금 두 가지 자료를 가져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1960년에 개정된 철도 시간표고, 이거는 1969년 9월호 여성동화 별책부록입니다. 철도 시간표를 이용해서 여행하는 법을 알려주는 자료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수원, 여주, 여주 수원이라고 해서 수려선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열차를 가지고 여행을 어떻게 했냐면, 수원에서 여주 가는 지도가 나와 있고, 교통, 기차편, 기동차, 수원발 6시 10분 열차가 여주발 10시 10분에 도착합니다. 4시간 걸렸네요. 지금은 여주 수원 가는 4시간 걸린다는 건 상상이 안 되죠. 하지만 예전에는 워낙에 도로 사정이 나쁘고 걸어 다닐 수 없으니까 열차로 움직이는 게 획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려선도 관광 수요가 충분히 존재했다. 그렇다가 60년대 말에 70년대 초에 수려선이 중단되면서 열차로서 여주 이천에 가는 라인이 사라지죠. 수원에는 서울 경기 사람들이 자주 가던 행락지가 3곳이 있었습니다. 푸른지대, 노송지대, 그리고 이목리. 푸른지대는 딸기가 유명했고, 노송지대는 소나무하고 갈비가 유명했고, 그 이목리는 배가 유명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대중교통, 버스가 확장되면서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이던 1970년 8월 8일자 신문을 보면요,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서울 시민들에게 수원의 이목리, 노송지대, 그리고 푸른지대의 특징, 그리고 교통편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서울 시민들이 안양과 수원을 과수원이 펼쳐진 근교 농업지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푸른지대는 4만여 평의 농원에 울창한 숲이 들어서 있고, 나무 그늘마다 벤치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수원 인터체인지 입구에 위치한 노송지대는 새로 생겨난 포도밭으로 우수한 신품종의 포도가 수확 직전, 소나무의 절묘한 모습이 푸른지대보다 더 인기를 끌게 한다. 그리고 그 노송을 통과하면 펼쳐지는 갈비집. 그러면 왜 수원은 갈비냐? 수원에는 우시장이 있었습니다. 서울 쪽 사람들이
놀러 갔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그 수원의 소고기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노송지대를 복원한 관광객이 그 유명한 수원 갈비를 먹던 반세기 전의 풍습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소나무 하면 갈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계기가 됐을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목리, 푸른지대, 노송지대는 모두 경부선을 따라 있는 수원 서부 지역입니다. 이 수원의 서부 지역에 푸른지대 같은 명소가 탄생한 배경, 그것은 바로 수원의 서부에 농업시설들이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수원이라는 지명에는 물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원하면 물이 많나 보다 생각을 하시게 돼요. 실제로 수원에 와보면 저수지도 많고 그래서 원래 물이 많구나, 그래서 화성을 세웠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조선 정조 때 화성을 만들고 주변에 많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사 지을 물이 부족하지 않게 만든 거죠. 그 중에 예전 농촌진흥청 북서쪽에 있었던 저수지를 충만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의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호라고 불리기도 하죠. 200년 전에 수원 땅의 농업을 진흥시키려고 만든 서호는 오늘에 와서는 한반도의 농업을 두루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서호 서쪽에 권업모범장이 세워졌고 광복 후에는 농촌진흥청이 이곳에 들어섰습니다. 1960년대 당시 식량 자급을 위한 국토개조는 곧 조국 근대화의 길이었습니다. 먹어야 공장을 돌리죠. 이 호수에 물길이 닿는 언저리에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기관들이 죄다 몰려 있었죠. 이를테면 예전의 서울대 농대,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농업기술연구소 같은 곳들이 있었죠. 이 밖에도 농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축산시험장, 임목육종시험장 같은 기관들도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호를 중심으로 한 수원 서부는 한때 한반도 농업의 거점으로 기능했습니다. 농업 거점이었던 수원의 위용을 지금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1967년 서호 북쪽에 세워진 농민회관입니다. 이 농민회관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을 훈련시켰고 또 새마을운동의 일원으로 전국의 유명인사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기도 했습니다. 40-50년 전이죠. 그때는 상당히 많은 한국인들이 이 농민회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충망교라고 있고 이쪽에는 작물시험장이라고 있죠. 작물시험장 가는 다리였던 거예요. 이게 작물시험장 서기 1991년 5월 10일이라고 되어 있죠. 저 왼쪽에 보이는 건물들이 지금 현재는 선거연수원이지만 예전에는 농업 관련 건물들이었고요. 고층 아파트 앞에 파란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민회관입니다. 이 농민회관은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던 곳입니다. 농민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 이런 분들도 당시에 재건복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그거 입고 열띠게 새마을 정신을 토론하고 있는 사진들이 찍혀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잡지에는 농민회관 건물 앞으로 구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죠. 조선시대부터 식민지 시대까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200년 이상 농업 거점으로서 기능을 해온 시설이고 지금도 여전히 흔적이 좀 남아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추석 때 가장 아름다운 달을 구경할 수 있다고 했던 관월열차, 달을 보는 열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1921년 9월 17일에 서호에 임시 열차역을 마련하고 오후 6시에 남대문역을 출발해서 오후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좀 걸렸네요. 그 당시 열차 요금은 3등 칸이 90전, 2등 칸이 1원 50전, 이어서 800명이 참가할 정도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념엽서도 나눠줬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서호는 봄에는 또 벚꽃이 유명해서 하루에 5-6천 명의 관광객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농촌진흥청의 시험당, 그리고 인근 논의 관계용 저수지, 그리고 시민들의 쉼터인 서호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2005년에는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 근처에 근대 문화 역사를 간직한 철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나오셔서 남쪽으로 세평 지하차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가시다 보면 붉은 벽돌로 만든 원통형 탑하고 시멘트로 만들어서 솟아있는 굴뚝 같은 탑이 보입니다. 이 두 개의 탑이 바로 급수탑, 영어로는 워터타워입니다. 급수탑은 예전에 증기기관차, 나무를 떼고 물로 돌리던 열차였죠. 그 증기기관차의 동력원인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 당시 증기기관차는 몇 개의 정류장을 경유를 하고 나면 새로 물을 줘야 했습니다. 급수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그 당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석탄을 연료로 하는 증기펌프를 가동해서 급수탑의 아래에서 위로 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서 있는 열차에다가 물을 급수하는 방식이었죠. 과거에는 이 급수탑 두 개가 담장에 가려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옛 수인선 철도 자리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급수탑을 개방했습니다. 보시면은 제 오른팔 쪽에 두 개의 급수탑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앞에 있는 작은 게 수인선, 수려선, 협계열차의 급수탑, 저기 보이는 것이 경부선의 급수탑입니다. 수인, 수려선은 사철, 그러니까 민자철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요. 국철은 크게 만든 거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수원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가시다 보면 경부선은 쭉 뻗어 내려가고 고가도로를 가로질러서 수인선, 수려선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 공원은 수인선 라인을 공원으로 만든 겁니다. 서울의 경기선 숲길이나 광주의 푸른길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길이 있는 거는 예전 철길입니다. 그래서 타일로 이렇게 해놨고요. 요 정도 규모, 폭이 어른 남자 정도가 협계 폭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쯤에 서서 간소하지만 복원한 협계열차를 바라보시고 저 너머로 급수탑을 바라보시면은, 그리고 수원역을 바라보시면 아, 이렇게 경기 서남부의 구조가 만들어졌었구나라는 거를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수원역 근처에 부국원은 식민지 시기에 농업과 관련된 종자, 종묘, 비료, 농기구를 판매하던 일본인 회사입니다. 부국원이 자리한 곳도 경부선과 수인수려선이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종묘, 종자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제공해주는 게 근대 농업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청양고추, 모르시는 분들은 충남 청양군에서 만들어서 청양고추라 생각하시는데 청송고추하고 영양고추를 종자 계량을 해서 만든 게 청양고추입니다. 그런데 이 청양고추의 종자 특허권은 외국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원래 한국 업체가 개발을 했는데 이 업체가 폐업하면서 미국 회사가 인수를 한 겁니다. 이 부국원은 그런 기능을 한 것이죠. 워낙에 건물을 잘 지어서 해방 후에는 수원 법원 및 검찰청사, 그리고 수원 교육청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도심 개발로 한때 철거 위기에 몰리기도 했는데요. 수원시가 매입을 해서 2017년 10월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때 마침 수인선 기념 전시를 하고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수원은 전근대에도 경기도의 중심 도시였고 근대에는 한반도 전체의 농업 중심지였고 지금도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이 경기도는 인구 900만의 대규모 지자체입니다. 그 900만 도시의 수도로서 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거점 도시의 양대 축으로서 동쪽의 광교와 서쪽의 수원역 주변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는 주요 지점마다 미군 부대가 자리 잡으면서 근현대에 형성된 군사도시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의 중심도시라는 위치도 차지하고 있죠.
의정부역으로 올라가는 도중에는 외미마을, 신흥로 166번 길과 168번 길 사이의 철길변 마을, 6.25 전쟁 때 황해도 연백군 출신의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연백촌, 베트남 전쟁에 나가 돈을 벌어온 사람들이 서울의 기와집을 모방해서 만든 월남촌, 그리고 단순한 군사도시가 아니라 대서울의 북쪽 경계에서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는 미군 부대를 따라 형성된 기지촌이라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의 일부분에서는 조선시대와 관련이 있는 역사도시라는 성격도 눈에 띄는데요. 의정부역 동부교차로에서 의정부역 행복로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2009년에 조선 태조 이성계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건립 취지문이 적혀 있죠. 지금의 의정부시 지명은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와 깊은 연관이 있다. 1403년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항공하다가 전저마을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조정의 대신들이 찾아와 국정을 논의한 데에서 지명이 유래했다라고 돼 있는데, 의정부라는 관청이 소유했던 땅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 북쪽의 간흥동이라는 곳은 미군 기지의 주둔지인 한편으로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별장인 직곡산장이 있던 곳입니다. 이런 의정부시의 이중성 때문에 간흥동에 주둔한 제1군단 미36 공병단이 1971년에 놓아준 의정부 최초의 아스팔트 도로에는 이 사업을 주도한 장군의 이름을 따서 라오니로라는 이름이 붙었고, 지금도 의정부시에서 만들어준 감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한편 간흥동의 미군 레드클라우드 앞 간흥 삼거리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흥선로라는 이름도 붙어있죠. 한편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건물로서는 1953년 8월 29일에 미군의 도움으로 준공된 의정부 주교자 성당, 그리고 1960년대 초에 캠프 폴링워터 맞은편에 세워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KSC 지부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50년대에 널리 조성된 소박하면서도 웅장한 석조 건물을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워낙에 6.25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다시는 파괴되지 않을 튼튼한 건물을 짓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죠. 주한미군 노동조합 건물이라는 것은 주한미군 군무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이죠. 이분들이 노조를 만든 겁니다. 그 노조는 노조 건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주한미군 군무원 노조 건물들은 미군기지 근처에 만들어지는데, 도시일거들입니다 예전 파주편에서도 문산에 있는 걸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문산의 KSC 노동조합 건물이 좀 소박했죠. 그 파주의 건물에 비하면 이 의정부 쪽의 노동조합은 정말 잘 만든 석조 건물입니다. 건물 앞에 3명의 남성이 단결 연대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부조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의 노동운동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일인 것이죠. KSC 노동회관을 지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미군을 상대로 활동한 한국인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양공주란 이름으로 천대를 받았고 지금은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입니다. 의정부의 경우 이들 미군 위안부들이 가장 큰 고초를 겪은 것이 바로 이 의정부 빼뻘 마을입니다. 빼뻘, 빼벌, 빼뻘이라고 합니다. 뜻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진창에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빼뻘이 됐다는 설도 있고, 여기 한번 들어오면은 진창에 빠진 것처럼 못 빠져나간다고 해서 빼뻘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빼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가지고 빼뻘이 됐다는 얘기도 있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 말씀 들어봐도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빼뻘 마을은 캠프 스탠리라고 하는 미군 부대의 주한 미군 기지촌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미군 부대가 있고요. 지금도 쓰고 있는 군부대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좁은 계곡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 건물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미군 위안부 여성들 관련 인권운동을 하는 두레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발상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국에 지부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빼벌이라는 것은 한국의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또는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현재 이 빼벌 마을은 사실 주한미군이 대부분 빠져나가서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기지촌으로서의 기능은 정지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이 잊혀지고 빠져나갈 사람은 빠져나가고 남은 분들은 좀 경제적으로 고초를 겪고 계세요. 폰샵도 있고 양장점도 있고 보세라든지 테일러샵이 있는 게 전형적인 미군 기지촌이죠. 요 왼쪽 같은데 이런 게 재밌죠. 미군들이 밥을 먹다 보니까 한국 간판에다가 영어로 적어 놓는, 가격도 달러로 돼 있죠. 이런 건물은 지금 안 씁니다만 예전 클럽의 입구를 그대로 색깔을 남기고 있는 곳들이죠. 다른 곳들은 이렇게 있으면은 재정비를 한다거나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시기도 겪지 못하고 그대로 정지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불이 켜 있더라고요. 실례합니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내부는 처음 들어봤어요. 역시 미군 기지의 중화요리집은 영어로도 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콩국수는 영어가 없고. 제가 답사를 처음 왔던 2018년, 17년쯤에는 이미 폐업한 지 꽤 된 상태였고 한동안 닫혀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활동하시는 작가분들이라든지 의정부 시의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셔서 정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벌 보관소라고 해서 빼벌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에 대한 애정을 가진 7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당시의 미군 전용 바, 클사이드 건물을 시민들과 함께 고치고 보수하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때 미군이 쓰다가 미군이 빠지면서 돌려받게 된 땅을 미군 반환 공여지라고 하는데, 미군들이 주둔했던 도시들은 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앞의 남측 부지는 대단히 컸던 미군 부대인 캠프 폴링워터로서 반세기 동안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6.25 전쟁 중인 1951년부터 사용을 시작해서 거의 50년 만인 2005년 9월 30일에 폐쇄가 되었고요. 2007년 5월 30일에 한국 정부에 반환이 됐습니다. 이곳에 역전 근린공원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경기 북부의 유일한 블랙박스 시어터를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휴게 장소, 카툰 카페 등 다양한 융복함 장르의 공연과 예술, 예술가와 시민의 교류가 가능한 문화예술 플랫폼이라고 하네요. 의정부역에 인접해서 도보 2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의정부의 중심지인 행복로, 제1시장, 지하상가 등 시민들의 생활권과도 밀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간흥동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6.25 전쟁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미 2사단 사령부 등이 주둔하다가 2019년 4월에 미군 병력이 완전 철수했고 2022년 2월에 한국 정부에 반환되었습니다. 특히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는 한미동맹 70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230여 동의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어서 역사적 가치와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의정부시는 이처럼 근현대의 역사적 가치를 보유한 캠프 레드클라우드에 디자인 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안보를 넘어 문화로 확장된 상징적 장소로서 유산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정부시 도서관은 미술과 음악, 과학 등 도시 문화자원을 연결해서 도시의 가치를 한층 높이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예술에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플랫폼도 개발 운영한다고 하네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에서는 경민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이 유명한데요.
그 대학에 가보시면 앞에 철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철길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데 예전에는 여객 및 관광열차로 인기를 끌었던 교외선 열차죠. 이 열차 타고 송추, 벽제 갔던 거죠. 장흥도 가고. 근데 지금은 여객은 취급하지 않고 물자만 탑니다. 화물열차로. 그리고 지금도 일원 같은 곳에 군부대가 크게 있다 보니까 군용 철도를 쓰고 있죠. 근데 이곳이 현재 경기도가 의지를 가지고 다시 여객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외선이 다시 여객을 운행하게 되면 서울, 경기가 한 바퀴, 철도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대순환 코스로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양대 중심 도시인 고양과 의정부 사이에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이 교외선이 만들어지면 경기도 고양, 능곡부터 의정부 가능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망이 생기는 거죠. 여기가 교외선 송추역, 의정부역 사이에 자리한 옛날 가능역이 있던 곳입니다. 원래 이 교외선이 만들어진 것은 신의주에서 경성으로 들어오는 경의선, 원산에서 경성으로 들어오는 경원선, 이 두 노선을 오가는 철길에 화물들이 경성을 굳이 찍고 들어가지 않고 경기도 쪽으로 우회해서 가면 물건도 빨리 움직이고 서울의 교통 부하도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일제 때 계획이 있었고 박정희 정권 때 완성이 됐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신의주 가는 경의선도 파주에서 끊겨 있고 원산 가는 경의선도 철원 쪽에서 끊겨 있다 보니까 이 교의선은 원래 목적이었던 화물 운반이라는 목적이 거의 소멸하고 그냥 관광용으로만 좀 사용되다가 지금 이렇게 사용이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라든지 코레일 등에서는 이걸 살리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한 번씩 시험 운행을 합니다. 아마 1, 2년 내로 다시 이쪽으로 디젤 기관차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기 남부에 비해서 소외받고 있는 북부 지역의 교통을 완화해주는 길이고, 특히 의정부의 교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살려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화 1호선 읽어드립니다에서는 영등포, 부천, 부평, 수원, 의정부 이 5개 도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1호선 연선 도시들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